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 그냥 갇혀있는 모습이다 말씀드렸죠. 먼저 바닥 찍고 올라와서 횡보하면서 힘을 잘 모으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어요. 다우지수는. 밀리지도 않고 굳이 올리지 않으면서 지금 저렴한 구간에 잘 매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이제 바닥권에서 눌려 있었는데 올해는 나스닥이 좀 좋아질 것이다,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스닥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 키높이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 시장은 올라오고 있다. 오늘 뭐 뉴스 기사만 보면은 역시나 좀 자극적인 기사로 클릭수를 막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미국 CPI가 이번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한 2시간 뒤면은 나오게 되는데, 자, CPI가 발표되면은 시장이 무너진다? 글쎄요, 전 아닐 것 같은데요. 무너지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을 들어오겠습니까? 코스피는 그렇게 안 샀다고 치고 코스닥 사겠습니까? 선물 매도 안 하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수 땡기고 선물 매도 때리고 주식을 좀 줄여야죠.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이. 보세요. 코스피 뭐 얼마 안 되지만 612억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관망한 수준입니다. 대신 코스닥 1000억은 꽤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수급을 만들고 있다. 제가 기간별로 보여드렸죠. 자, 코스피 먼저 보고 가면은 코스피 9월 29일 이 4분기부터 해서 14조 원을 매수했다. 누가 팔았어요? 개인이 다 팔았습니다. 12조 6천. 12조 6천억. 외국인 14조억 살 때. 14조 원을 매수할 때 개인이 12조 6천억을 던져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연기금 역시나 뭐 기특해요. 우리나라 주식 던지는 건 연기금만큼 잘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외국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언론들이 국내 연기금 욕을 하기 좀 그래서 그런 거지, 외국인을 그냥 타겟으로 잡는 게 편하잖아요, 우리가 정서상. 그래서 그런 거지, 연기금이 외국인 못지않게 던집니다. 연기금은 정말로 뭐 우리나라가 뭐 안 좋을 것 같아서 뭐 수익이 많이 나서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을 사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증시의 문제점은 여기 있는 건데, 연기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기금이다 보시면 되고, 외국인이 이렇게 14조를 매수하는 동안 우리 코스피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바닥 대비 올라간 것 같죠? 여러분 크게 보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중에서 이 구간이에요. 오른 거 있습니까? 정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에서만 외국인들이 나오는 물량을 받고만 있는 거죠. 14조 원이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리 3천 뭐 근처라도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3천 언저리라도 갔어야지. 2천 뭐 8, 900 정도는 갔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던지는 거를 그냥 받고만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싸게 계속 준다는데 뭐하러 올립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과를 10,000원에 한 박스를 살 수 있어요. 한 상자를, 사과 한 상자를, 한 상자를 10,000원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가격을 올려서 나 13,000원에 살게요, 15,000원에 살게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나요? 왜 괜히 3,500원 더 주고 그럴 사람이 있나요? 10,000원에 살 수 있으면 10,000원에 사면 되잖아요. 조금 더 깎아서 차라리 9,500원에 살 사람은 있어도 3,500원 더 주고 살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외국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싸게 여러분들이 던져주고 있는데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있나요? 외국인들은 그냥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유관에서 싸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닥권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기부터 보기 때문에 여기 바닥권부터 최근부터 보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고점 아니야? 눈속임이죠. 바닥권이에요 지금 여러분. 싸게 여러분들 물량이나 뺏기지 마세요. 대신 소외주는 다 던져주세요. 소외주를 던져주고 지금 핵심이 될 수 있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쪽이 있느냐, 금융지주사들은,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너무나도 싸다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그냥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수억 수십억 이렇게 들고 계셔서 그냥 수억 수십억 이렇게 묻어놔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금융주 하시면 되고요. 금융지주 하시면 되고요. 안정적일 겁니다. 이쪽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습니다. 이쪽도 편안하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이런 쪽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최근에 AI 뭐 챗 GPT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재밌는 거 많아요. 뭐 미드전이었나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면은 이런 채팅으로 해서 AI가 나오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일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꼭 채팅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 쪽으로 넘어가고 더 확대가 되고 영역이 확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 그림이 된다라고 하면 좀 있으면은 영상도 만들어주고 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림 쪽까지도 나왔어요. 그림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미드전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시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도 아직 안 해봤어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이런 뭐 클립아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줘요. 그렇게. 뭐 예를 들면은 특정 뭐 영화의 무슨 방에 있는 뭐 터미네이터를 만들어달라 하면 그렇게 특정 방에 터미네이터를 넣어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너무 챗에서만 그러니까 텍스트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아직 못 올라가고 지금 바닥권에서 벅벅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것 또한 9만 원대 후반 갔던 거 생각하면 6만 5천 원이면은 지금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DDR4에서 DDR5 전환 속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그래도 20%만 넘겨놔도 나쁘진 않아요. 30% 넘기면 나이스하고요. 일단 20%만 넘겨놔도 1차 목표는 달성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HBM3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고용량 쪽으로 해서. 자 이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요 고대형 메모리 쪽 보시면은 AMD 같이 한번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AMD랑 하이닉스랑 같이 개발하고 AMD랑 삼성전자랑 또 같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AMD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쪽 판매량이 는다.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이슈되고 있죠. 그러면은 뭐 AMD 미국 주식 같이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반도체들 많이 움직입니다. 오늘 뭐 어버브 반도체나 이런 것도 움직이고 정말 좋은 건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시장이 조금 늦게 알아채서 그러지 디자인 하우스가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게 이쪽이 핵심이 되는데 대만 사람들은 이 디자인 하우스 칩리스의 중요성을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이만큼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 관심이 좀 뒤늦게 들어와서 그래요.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죠. 17,000원 유지되는지 봐가지고 17,500원 유지되는지 봐서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 19,000원, 25,000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전 이 종목이 3만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봐요.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억울하게 많이 눌렸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만원 중반에서 3만원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SNS 택이나 뭐 이런 쪽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EUV용 쪽으로 해서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펠리클 쪽으로 우리나라 최고 기술력 90% 넘어야지 투가의 90%가 넘어야 되는데 이미 차세대 펠리클인 94%까지도 이미 작년에 기술력을 다 갖춰놓은 기업입니다. 90% 펠리클은 이제 ASML에서 품질 테스트, 우리나라가 품질 테스트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게 지연되는 것도 되게 억울한 일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던 뭘 하던 할 때 이런 테스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복잡하니까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용인에 그 120조짜리 하이닉스에서 짓는다고 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 부분만 좀 정부에서 좀 빠르게 좀 협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첫 삽이라도 좀 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장이라도 좀 지어야 뭔가 발전을 하겠죠. 우리나라는 이런 정부의 늑장 대응 같은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허가를 내준다 뭐 한다 해도 뭔가에서 계속 막혀요. 그럼 중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게 조금 더 뭐 정부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반도체 잘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뒤처지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뒤처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게 좀 많이 밀려있는 곳들이 좀 많고 지금 이렇게 뭐 최근에
이런 디자인하우스 칩리스 쪽이 많이 각광을 받고 뭐 가온칩스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 가온칩스도 마찬가지 이런 쪽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패키징 쪽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이제는 다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많은 분들은 많이 묻어두시면 되는 종목이 안정적으로 올라올 거고 나는 자금을 좀 빨리 좀 불려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중소형 협력사들 같이 보시면은 그래도 수익률 쪽에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올해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나도 과하게 좀 눌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 그리고 오늘 데모 같은 경우가 많이 움직였는데 이게 뭔 기업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건설 장비 부품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에 있으면은 이렇게 뭐 건물을 부신다거나 뭐 할 때 이 유압 브레이커라고 하죠. 두두두두두 하고 그 땅 파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콘크리트 부순다거나 하는 이 유압 브레이커의 앞부분 요 부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부분 이제 협상하는 부분에서 미국에서 지들끼리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남의 나라의 얘기인데 자기네가 내부에서 회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휴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미 재건 태스크포스는 작년에 구축을 했죠. 만약에 재건 태스크포스를 구축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건설 장비 업체들도 좋지 않겠냐.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온 게 작년부터 계속 해서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도 많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실제로 진성 TC 미국에서 움직이면은 미국의 기계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캐터필라 기본적으로 세계 1위 장비고 들어가면 진성 TC 같은 경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좀 여러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성 TC는 캐터필라의 뭐 최고 협력사 중 하나고 핵심 협력사 중 하나고 이 기업은 캐터필라 없으면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거를 찾겠지만 지금 당장에 캐터필라 매출을 뺀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뭐 깡통만 남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터필라도 마찬가지로 진성 TC 없으면은 굉장히 난감해지는 삼성전자도 머니가이패스 테스 뭐 이런 기업들 없으면은 SNS텍 없고 솔브레인 없으면은 동진세미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핵심 계열사라 그 핵심 이제 협력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성 TC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은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쉬고 있고 이런 쪽이 쉬고 있고 보시면은 못 올라오고 있죠. 이로 쉬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쉬고 있는데 그래도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조금 힘을 내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횡보하는 정도 수준으로 잘 선방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재건 쪽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우크라이나 그리고 재건 얘기하면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 들렸던 투르키예나 뭐 시리아 쪽 지진이 강진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 움직이고 우크라이나 쪽 얘기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은 뭐 범양건영이나 뭐 SY 지금 다 바닥에 있죠. 올라왔다가 바닥에 있죠. 범양건영, SY 그리고 이제 뭐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들 이런 쪽이 그 모듈러 주택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살 집이 있어야겠죠, 난민들. 그러면 가서 언제 바닥에다가 제일 좋은 거는 땅 파가지고 철근 받고 시멘트, 벽돌 튼튼하게 해서 올리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언제 이거 합니까? 모듈러 주택. 조립식이죠.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조립식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듈러 주택 쪽을 우리나라에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겨울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국의 모듈러 주택 우리도 좀 쓰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범양건영 덕신하우징 뭐 이런 SY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이쪽 전쟁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리아나 트루키예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근데 여기보다는 우크라이나나 네옴시티 쪽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나라 근로자분들 가서 어디에 묵을 겁니까? 그러면 또 땅 파고 철근 받고 해요? 안 되죠. 모듈러 주택 가지고 한다라고 이미 작년에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뭐 같이 좀 여러분들 틈새 시장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M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해드린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지금 이거 바로 전 영상이 SM 관련 지분 이슈죠. 자 오늘 CJ 얘기가 나왔습니다. CJ가 나왔어요. 요거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복잡한 내용은 추후에 뭐 다시 알려드리던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SM 같은 경우는 지분 기분 경쟁 이게 붙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SM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이수만 측하고 SM 경영진 측하고 지금 대립 관계가 됐죠.
어떻게 보면은 이수만 씨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지금 뭐 배신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경영진이 누굴 끌어들여요? 카카오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를 끌어들여서 9.05%의 12 물량하고 이상자 물량을 합쳐서 이렇게 9.05가 되죠. 그러니까 이수만 씨가 하이브를 끌어들입니다. 자신의 지분 한 14% 정도를 넘긴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다가 플러스 25% 공개 매수 12만 원. 자, 그러면 이게 구도가 또 어떻게 되느냐면요. 제가 CJ에게 말씀드렸죠. 이 카카오가 사우디 국펀드 그리고 싱가포르 국펀드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 1조 2천억 총알을 장전해야 되는데 아직 돈이 다 입금이 안 됐어요. 한 6천억 정도 들어왔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2천억을 넘게 썼죠. 공개 매수를 하기에는 돈이 없어요. 카카오는 현금이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지원군으로 작년에 카카오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카카오가 배제됐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수만 씨가 아들뻘이죠. 20살 차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하면은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SM인데 지금 뭐 물론 제일 잘 나가는 건 당연히 BTS죠. 그러다 보니까 이수만 씨 같은 경우는 그리고 SM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자존심 문제예요. 하이브에 넘길 수는 없다입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방시혁 일로 와봐, 시혁아 일로 와봐. 야, 네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너라도 가져가야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저 경영진 이 배운 망덕한 놈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수만 씨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투수로 CJ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일 아마 한 번 더 움직일 겁니다. CJ가 제가 어디 쪽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저는 CJ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CJ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거의 CJ로 기울어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증권가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CJ로 기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도장만 찍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돈이 없다. CJ랑 같이 협력해서. 그리고 CJ도 정확히 CJ E&M 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J E&M 쪽이 엔터 쪽이니까, 콘텐츠 쪽이니까. 자, 그럼 CJ 같은 경우도 사우디 문화청하고 지금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죠. 사우디 국부펀드에 지원을 받은 카카오. 그럼 둘이 연합하기에는 또 모양이 괜찮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하이브 쪽은 단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CJ가 들어오면 공개 매수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경영권 풀이면 지금 가격에서 붙여줄게 하면 지금 가격. 내일 아마 되면 12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가격이 15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기존에도 공개 매수 가격이 13만 원, 17만 원까지 얘기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만 원이면 좀 싸다라고도 제가 설명드렸죠. 9만 원일 경우에 주가가 9만 원일 경우에 12만 원 하면 적정가예요, 이게. 경영권 풀이면 최소 30% 붙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12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9만 원이라고 측정을 해서 이렇게 넘어간 건데 10만 원이 이미 넘어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거 하이브도 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 설명은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가격이 15만 원대로 뛸 수가 있어요. 높이 올라오면 17만 원. 그러면은 SM 주가는 잘하면 20만 원대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중장기적으로는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넘어가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자신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붙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작년에 이수만의 구원투수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던 게 컴투스 그룹이 있습니다. 컴투스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이브 하면은 같이 떠올려야 되는 게 위버스가 떠오르죠. 위버스는 어디예요? 카카오의 경쟁사 어디예요? 네이버. 네이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위버스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YG 그룹이 들어갑니다. 블랙핑크랑 다 이 위버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컴투스, 네이버, YG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위버스 vs 버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팬덤 플랫폼. 이거 디어유 상장할 때 제가 칼럼으로 써드렸던 내용 있죠. 2021년도 칼럼에 있습니다. 이 팬덤 플랫폼 시장이 메타버스로 들어가고요. NFT로 들어가고 NFT 등 이렇게 뭐예요? 미래 성장 시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위버스랑 버블 이쪽이. 자, 그러면 버블은 또 어디예요? 여기에 JYP가 붙을 가능성이 있죠. 지분 후보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SK가 등장할 수 있어요. SK는 어느 쪽에 붙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SK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제가 요 지분 말씀드렸죠. 자, 네이버 하이브 쪽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이브랑 네이버는 위버스를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갖고 있죠. 하이브가 51%, 네이버 V라이브랑 합쳤으니까 네이버가 49%. 그리고 YG가 들어가는 거는 YG 엔터 지분을 보면 돼요. 여기에 네이버가 2대 주주라고 제가 과거에 버닝썬 때부터 말씀드렸죠. 잘못해서 네이버 엮이면 안 되니까 네이버는 당분간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양현석 다음에 네이버가 2대 주주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YG랑 네이버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SK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SK CNC 제가 볼 때는 SK CNC 그리고 뭐 디어유 이런 쪽 드리머스 컴퍼니 이런 쪽 같이 보세요 말씀드렸는데 SK CNC 누구 거예요? SM 스튜디오 SM의 자회사죠. 그리고 손자회사 정도 되는데 여기에 2대 주주가 누구예요? SK텔레콤. 과거에 SMCNC하고 아이리버하고 지분을 수합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리버는 이 SK그룹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담당하는 누구 그거 담당하는 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를 보면은 SM이 2대 주주로 올라 있습니다. 보이시죠? 원래 SK텔레콤이었는데 지주사 전환하면서 이제 SK스퀘어 쪽으로 바뀐 거고요. 원래 SK텔레콤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리버가 드리머스 컴퍼니다.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 잘 보셔야 되고요. SMCNC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핵심은 SMCNC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하면은 SK가 대놓고 참전은 모르겠는데 뒤에서 힘을 좀 실어주거나 지분 얘기할 때 이렇게 언급 정도는 할 수 있죠. 이쪽은 언급만 해도 돼요. 그냥 누구 편이다 정도까지만 해도 돼요. 돈을 안 써도. 일단 SK라는 이름 자체가 다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도가 네이버랑 카카오 쪽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네이버 쪽에 하이브, YG 뭐 이런 식으로 붙고 카카오 쪽에 CJ 뭐 그리고 여기에 JYP가 버블에 들어가 있죠. 그럼 JYP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양 진영으로 두 개 진영으로 갈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지난번에 영상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대두됐으니까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SMCNC 저는 핵심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드리머스 컴퍼니가 생각외로 여러분들 수혜받을 수 있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추세 잘 만들고 있다, 가파르게 만들고 있다 말씀드렸고 YG 쪽에서는 YG 플러스 같은 경우가 예의가 좀 나올 수 있다. 한번 건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리고 버블 같은 경우는 디어유를 보시는 게 맞고 55,000 한번 건드리고 내려왔는데 각도가 너무 가파른 것보단 적당히 가는 게 좋으니까 한번 쉬는 거 좋았고요. 55,000 한두 번 두들기다가 이제 넘어가면은 디어유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장 초기 가격 이제 온 거잖아요. 이제 막 상장 가격까지 온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뭐 과거의 영광을 찾으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뭐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컴투스도 들어오고 뭐 여러 기업을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분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 핵심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아마 뭐 SM 관련주 쪽에 이 시장의 수급이 좀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잘 관심 가져보시면서 에이 난 이런 거 어지러워 못해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주 중에 좀 괜찮은 종목도 한 3, 4천억 정도 되는 시총 그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추후에 1조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꽤나 많다라고 봅니다. 그럼 저는 중소형주 쪽 반도체 쪽을 공략하고 저 우크라이나나 이런 재건 관련주 쪽에서 뭐 모듈러 주택이다 뭐 이런 쪽 공략하시고 공략할 수 있는 쪽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쪽 보시고 로봇 관련주도 다시 한번 뭐 볼 때가 슬슬 된 것 같은데 보면은 이쪽으로 아직 돈이 못 가서 그래요. SM 이슈가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1조를 이제 넘어갔잖아요. 고영도 1조를 넘어가 있고. 그럼 로봇 섹터도 이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섹터가 됐어요. 그럼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가기엔 얘네가 사이즈가 커지니까 SM이 저렇게 돈을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먹으면은 이쪽으로 돈이 못 갑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친환경주는 올해도 주도주가 될 것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출발 뭐 산뜻하게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 여러분 이번 주도 잘
뭐 매매하시고 그리고 보유 종목 잘 지키시고 소해주는 정리하고 교체하셔가지고 올해는 또 작년에 좀 어두웠던 만큼 제가 2단 점프, 3단 점프 그리고 토끼해가 아니라 뭐 캥거루해처럼 점프를 좀 길게 스쿼트 많이 한 근육 캥거루처럼 점프를 길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도 지금 시장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때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좋아요 100개 넘어가면은 영상 하나씩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공약 걸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따봉 표시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세요.